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쓸모있는 바보란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쓸모있는 바보, useful idiot라고 합니다. useful idiot. 이 말은 블라디밀 레닌이 발언했다 해가지고 유명해져 있습니다. 레닌. 이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하면은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공산주의의 동정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간첩들한테, 그 공산당 간첩들한테 잘 이용되고 선전에 활용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쓸모있는 바보다. 바보는 바본데 쓸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과연 블라디밀 레닌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윌리엄 세파이어라는 그 닉슨 대통령 때 스피치라이터 했던 분은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도 문서로는 레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그 증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레닌의 여러 가지 말을 종합을 할 때 useful idiot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취지의 한 말은 여러 번 한 게 있다라고 해서 레닌이 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레닌이 한 꽤 유명한 말 중에 the rope, 밧줄이죠. 밧줄과 관계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잡담을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자들을 교수형에 다 쳐야 되는데 거기에 써먹을 밧줄을 어떻게 구하지요? 라고 물으니까 레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한테 팔 것이다. 그런데 아마 외상으로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외상으로 팔 것이다. 또 그와 비슷한 취지로 레닌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는 약간 바보스러운 그러나 마음씨 좋은 이런 자본가들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그들은 우리한테 외상으로 군수물자까지 대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군수물자를 받아가고 병력을 강화해가지고 그들을 치면 된다. 그들은 자살을 자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되면은 이게 useful idiot가 뭘 의미하느냐 아마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스탈린도 이 useful idiot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이 사람들은 아주 지식인입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스탈린은 이 쓸모있는 바보들, 공산당한테 이용당하기 쉽고 이용해먹기 좋은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 쓸모있는 바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건을 3개를 걸었어요. 첫째, 선의를 가진 사람이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다. 착한 사람의 뜻이죠. 두 번째는 센티멘탈리스트다. 감상주의자다. 그 다음에는 이상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작원이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를 가지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useful idiot는 대부분의 경우 악당이 아닌데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용당한다. 순수한 거하고 순진한 건 다릅니다. 순수한 거는 퓨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청탁을 다 겪고도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잡고도 순수한 정신을 유지한다고 그러죠. 순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뭘 모를 때 세상 물정을 몰라서 바보처럼 착한데 결국은 남한테 악당한테 이용당한다. 순수한 사람은 이용 안 당해요. 순진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useful idiot,
이 쓸모 있는 바보들은 대충 순진한 사람이 많다. 특히 지식인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식인은 말, 그리고 어떤 이념, 그리고 어떤 주의, 이런 걸 가지고 속여먹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 유스풀 이디어트란 말을 본격적으로 쓴 매체가 미국의 타임입니다. 타임. 유명한 주간 타임이죠. 주간 타임. 1958년에 썼는데, 그때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 하면 뉴욕 타임스 기자를 지낸 월터 듀란티라는 사람하고 조지 버나드 쇼,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이 두 사람을 유스풀 이디어트, 쓸모있는 바보라고 이 타임이 규정을 했습니다. 타임은 상당히 보수적인 잡지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 월터 듀란티라는 사람이 문제의 인물입니다. 이 월터 듀란티라는 사람은 뉴욕 타임즈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30년대에 20대 30년에 걸쳐서 14년 동안 했습니다. 14년 동안 하면서 22년부터 36년까지, 1922년 36년까지 이 소련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1932년에 그 명예로운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퓰리처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타임지가 왜 난데없이 이 사람을 유스풀 이디어트, 쓸모있는 바보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 스탈린 시하에서의 소련에 대한 보도가 전부 엉터리더라는 겁니다. 엉터리. 소련의 선정기관의 주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특히 30년대에 있었던 대기근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기근. 그때 소련은 집단 농장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듀란티는 어떻게 썼느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대기근, 그것은 거짓말이다. 과장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서방 세계에서 이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기근이 없었다고 썼어요. 대기근 수백만이 죽었는데도 대기근이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이 듀란티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영국 외교관을 만났을 때는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1000만 명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 거짓말했다. 이러면은 이 바보를 넘어서 이건 조금 더 골치 아픈 존재인데, 한국의 막 종북 세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이렇게 했는데 일단 상은 받았어요.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제 50년대 오니까 그 진상이 밝혀지고 해서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월터 듀란티, 뉴욕 타임즈라는 아주 그 유명한 언론의 특파원을 10몇 년 동안 한 사람이니까 그 권위도 있고 해가지고 도전을 안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니까 쉘리 J.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전기를 썼습니다. 듀란티의 전기를 썼는데 제목이 스탈린의 변명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부터 뉴욕타임즈에서도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뉴욕타임즈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0년대 초인데 조사를 해보고 결론이 뭐냐면 뉴욕타임스 역사상 최악의 오보를 했다라고 반성하는 그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나 이 퓰리처상을 주는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퓰리처상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조사를 합니다. 별도 조사를 하면서 역시 우리가 잘못했다. 뉴욕타임스가 70년 전에
정확하게 교정을 봤어야 되는데 이 오보를 했다. 그래서 퓰리처상위원회에 이 상을 취소해달라고 뉴욕타임즈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퓰리처상위원회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겠지만은 오보라는 증거가 없다. 이게 악의를 가지고 쓴 것 같지는 않다 해가지고 그걸 묵살해버렸습니다. 상은 유지됐지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유스풀 이디어트 중에 한 사람이 촘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언어학자로 유명한 촘스키, 한국의 좌파들이 참 좋아하는 촘스키. 이 사람은 캄보디아의 대학살이 70대에 그렇게 보도되는데도 부정했습니다. 부정하다가 나중에 워낙 사실이 명백해지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곤 했는데, 자, 한국에서 이 유스풀 이디어트거나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이런 사람들죠. 6.25는 남침이 아니고 국군이 쳐들어갔다 북침이다. 그게 안 통하니까 남침 유도를 했다. 일부러 허점을 보여가지고 남침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게 또 안 통하니까 6.25는 그 뭐 남침인지 북침인지 따질 필요 없다. 왜냐? 내전이다. 서로가 싸운 건데 뭐 잘잘못 따지면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레닌이 말하는 유스풀 이디어트. 아주 쓸모가 있는 바보입니다. 쓸모가 있는 바보죠. 또 김면희는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주 쓸모 있는 바보입니다. 북한으로 보면은 속으로는 비웃겠지만 참 쓸모가 있죠. 남한 사회를 흔들고 김현희가 제일 골치 아픈 존재인데 김현희를 침묵시키니까 쓸모있는 바보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쓸모있는 바보인데 이 쓸모있는 바보는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한때 어른들의 30%가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니까 이게 한국 어른의 30%가 쓸모있는 바보다? 참 믿기 힘듭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국정원은 없애야 한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북한에서 보면 아주 쓸모있는 바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이군요. 국정원에 있으면서 북한과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공작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이 대남 공작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사적으로 만날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상당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한의 종북 세력이랍니다. 왜냐? 남한의 종북 세력이 아주 강하게 보이니까 당신은 김정일 때입니다. 김정일이는 언젠가는 저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남한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에 차가지고 개혁 개방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맨 먼저 남한 종북 세력까지 잡아가지고 쳐넣겠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탈북자들이 많이 합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 남한에서 식량 퍼주는 거, 퍼주게 하는 거, 그거 제일 싫다는 겁니다. 왜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북한으로 살 보낸 걸 받아본 적이 없고 다 군대에 들어가거나 노동당 간부한테 들어가서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내다 파는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수록 오히려 배급 기능이 되살아나가지고 시장에 의존하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진다. 제발 북한에 원조해주지 말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한의 종북 세력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저주죠. 저주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런 사람들, 영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겁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많은데 조지 오웰이 죽기 전에 그 영국의 선전부서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씁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기자, 이런 문학인들, 이런 예술가들, 이런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이 대소련 심리전을 할 때 절대로 서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동조자거나 아니면은 매수된 사람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해가지고 명단을 수십 명 명단을 지어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명단이 그동안에 봉인대가 있다가 2000년대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2000년대에.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듀란티란 뉴욕타임스 기자 이름이 바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듀란티라는 사람이 매수되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매수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나 어쨌든 알면서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 현실을 보고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거짓말을 썼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쓸모 있는 바보가 아니라 쓸모 있는 이제 사기꾼이 되겠는데, 이 듀란티도 결국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이 쓸모 있는 바보들 아마 정체를 밝혀내고 심판을 하고, 이건 친일파보다 훨씬 더 나쁘죠. 친일파보다 한 100배 좀 나쁩니다. 왜냐? 친일을 해야 될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부가 차단돼가지고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에 굽힐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잔인한 집단, 범죄 집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북한을 편들고 있는 이 쓸모 있는 사기꾼들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은 아마 북한 주민들 손에 의해서 단죄되거나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대한민국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이민 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많은 글과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니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수많은 글과 동영상과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 자료가 그들의 묘비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